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작년 11월, 12월 떠올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워낙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꽤 많은 수익을 또 실현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체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우려도 있죠. 일단 연기금이 홀로 좀 많이 시장을 끌고 가는 모양새이고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많이 챙겨야 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 여신을 통해서 본 얘기들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3법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은 커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국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세가 좀 더 길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좀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한 60일 내에 또 이제 여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인 좀 반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을 설치하는데 딜레이되는 속도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좀 우리가 생활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랑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고 말은 예. 많겠지만 산업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 산업 관련주는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약간의 이제 우려 섞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TSMC와 인텔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지분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앞서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반도체 악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우려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제 위탁 생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TSMC가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삼성전자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나 삼성 측의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기업들,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지금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SMC한테도 지분을 좀 인수해라, 인텔을. 결국은 인텔을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양쪽이 가지고 있던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 어떻게 타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소프트뱅크, 일본과 그 다음에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동맹을 맺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한국에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와도 긴밀하게 협약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여를 이제 할 것이냐 이렇게 요청을 좀 한 건데 삼성 측에서는 아직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실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무조건 지금 왜냐하면 미국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인텔과 이 TSMC의 어떤 인수 관련된 이슈 자체는 사실 삼성전자에게 좋진 않다. 다만 삼성전자에서는 일단 이거를 돌파할 만한 스타게이트라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향방이 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외에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주목하게 하는 이슈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잠시 후에 얘기를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장을 지켜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투자자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벌써 얼마 만에 2610선이야? 환율도 안정적이고 이대로만 쭉 가자 올려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3달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했죠. 오늘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달러 약세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4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장은 잘 가는 종목만 탄력 이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직접 받아갈 수 있는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내용도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가 쏙캠 미는 거 보면 다음 대세는 AI 전용 단말기네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2의 HBM 협력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망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주요 컴퓨팅 구성 요소를 한 칩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 칩을 받아들일 단말기까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 SK, 밸류체인 기업들 수혜받을 거라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는 CXL이냐 계속 오르는 유리기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이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오늘 CXL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산 소식에 크게 올랐고요. 유리기판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두 쪽 중에 한 곳만 봐야 한다면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장에서도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죠.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전력 선비는 또 오르겠네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내일장 여신에서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대장주 외에 그동안 지지배진을 했던 전력주도 좀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플의 메타까지 휴머노이드네. 근데 네이버는 거기에 왜 끼는 거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 빅테크까지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100대 핵심 기업에 네이버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로봇주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이야기 많은 만큼 관련 섹터 나눠보도록 하고요. 트럼프가 자동차에도 관세 붙인다는데 2차 전지 왜 오르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뿜었는데요. 상승의 이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얘기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쏙캠입니다. 자체 메모리 표준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게 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저희 함께 얘기 좀 나눴잖아요. 네네. 이 엔비디아의 쏙캠 소식이 삼성전자에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쏙캠이 이번 주에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핫한 그런 상황인데 예. 지난주에 이제 TLB가 기판 관련주로 올랐고 오늘 또 그 뒤를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쏙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다른 메모리 대비했을 때 이 저전력 그리고 고대역폭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판주들만 좀 많이 부각을 받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사실 엔비디아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물론 가장 고성능 HBM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주도의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대중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둘 다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이 대신 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급등이 먼저 나왔던 종목들, TLB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 좀 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너무 크게 실는 것보다는 뒤따라갈 만한 다른 유사한 이런 테마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좀 강조를 해 주셨고요. 워낙 요즘에 뭐 반도체 쪽에서 핫하게 뜨는 섹터가 있으면 제2의 HBM이다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뭐가 정말 차세대 HBM인 거야 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역시나 이 쏙캠에 대해서도 제2의 HBM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뭐 여럿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밀렸지만 이 쏙캠에서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기 때문에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DDR5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준비라는 뭐 퀄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캠도 마찬가지로 DDR 시장에 대한 수혜가 들어갈 수가 있는 이제 저전력 DDR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칩에 대한 배율을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D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GPU에 대한 모멘텀,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갈렸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는 바닥을 기었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AI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기 때문에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로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장 역할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이런 짓궂은 또 질문을 남겼습니다. CXL과 유리기판 요즘에 핫하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담는다고 하면은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갔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CXL과 유리기판 둘 다 뭐 비슷한 정도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른다고 한다면 네. 저는 유리기판입니다. 이미 많이 잘 가고 있는 네. 유리기판. 유리기판인데요. 예.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리기판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뭐 CXL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유리기판이 지금 사실 차세대 기판으로서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더 수급이 좀 지속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오른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유리기판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뭐 PI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20%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뭐 피롭테스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이면서 오늘도 최고가를 찍었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 종목들은 그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들면은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ISC 같은 경우가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른 대표 종목들 대비했을 때 아직도 고가권까지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한다면 일단 이 회사 자체도 좋은데 유리기판 테마가 또 중간중간에 좀 더 강해질 때 있잖아요. 이때 시세가 나오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바닥권에서 좀 있는 종목들, 고가권이 아는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유리기판 내에서 이런 ISC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유리기판 잘 간다, 강하다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좀 오르는 종목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좀 퍼질 것인가 아니면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1승이고요. 자, CXL 대 유리기판 하나만 골라달라. 이혜린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는 CXL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죠? 지금 CXL이나 유리기판을 좀 나눠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큰 틀로 보면 유리기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지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CXL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CXL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업황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세 자체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고 자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소진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업황 자체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PCB라든지
낸드라든지 낸드라든지 리드프레임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CLXL이랑 이제 같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CXL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가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좀 느껴지고요.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신감은 아마도 잠시 후에 또 리뷰할 종목 중에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예, 맞죠? 네. 예,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오늘 뭐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 메타까지 또 휴머노이드 개발에 참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쪽. 하지만 해외에 이런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와 국내 로봇주를 동일시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많은 만큼 지금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로봇주 오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또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이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이런 메타 같은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막 특별 부서까지 만들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공장을 좀 자동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연내에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빅테크들의 어떤 계획들도 상당히 이제 구체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도 많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가시화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시장을 조금씩 빠르게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대기업과 어떤 지분 관계가 있다라거나 또는 아니면 협력 관계에 있었던 아니면 기존에 로봇 관련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같은 제휴를 했던 기업들, 같이 개발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뭐 이렌시스랑 뭐 3위 THK, SPG 이런 기업들이 계속 따라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뭐 엔젤 로보티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또 동반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유일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SK와의 관계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역시 지금 오늘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걸 보면은 역시나 대기업과 관계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상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왕이면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트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산 휴머노이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워낙 많은데 일단은 오늘 장 끝나고 또 정부에서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좀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K연합군, K동맹을 만들겠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진 만큼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은 안 나왔습니다만 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연결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오를 때마다 왜 올랐냐 이 궁금증을 늘 갖게 되는데 네. 오늘도 뭐 특별한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반등의 시작으로 보기도 좀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뷰는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탑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왜 쳤나 찾아보니까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멘텀이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이 쏠리고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고 엠바가 걸렸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소스가 흘러나오면서 먼저 상한가가 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반등에 대한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정부채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좀 목표치를 가져가고 있고 SK그룹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정부채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채도 잘 가고 2차 전지도 잘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캐지 현상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ESS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에 좀 이제 대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반발 매수세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만 이게 지속성 있기에는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다가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 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비워두시고 나서 뭐 재타점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놓치고 조선 놓치고 로봇 놓치고 나 다 놓친 것 같은데 아직 안 오른 게 2차 전지네 하고 접근한다면 아직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퀄리타스 반도체가 나왔고요. 클리오가 나왔습니다.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동사가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국정 과제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기술 자체는 TSMC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 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 이제 유실 데이터가 최소화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구리 전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거를 빛으로 쏴서 진행을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효율 자체가 수백 배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효율성, 얼마나 좋은 효율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CXL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부각이 딥시큐도 마찬가지고 효율성이 잘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실 데이터에 최소화되는 이 반도체 기술이 앞으로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 이제 베리 실리콘에서는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도 계약을 한 바가 있는 만큼 이제 큰 규모에 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좀 멀티플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모멘텀까지 재료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만 들으면 박철수 매니저가 가져왔을 법한 또 종목이기도 한데 오히려 반도체가 아니고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사실 최근에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할 때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클리오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색조 화장품의 명가입니다.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인기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 6월 달에 클리오 재팬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시장에서 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편집자 중에 골드애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입점한 이후에 상당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럽 같은 경우 또 중동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전 세계 30개국에 지금 폭발적인 시장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게 바로 클리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을 잘 뚫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작년 이제 1, 2, 3분기 동안에 작년 전체 2023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거의 다 달성을 했고요. 순이익은 이미 이거를 좀 거의 넘어설 정도로 역시나 거의 육박하는 2023년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불과 3분기 만에 다 달성을 했던 기업이 바로 클리오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때 지금 주가 순이라면 충분히 강한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작년 이제 6월 달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실적이 뭐 떨어지거나 악재가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물량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R 밴드도 그렇고 PBR 밴드도 역시나 지금 역대급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면 올해 뭐 상반기 또는 내년 이번 하반기까지도 한번 넣어놓으시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클리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뽐내는 화장품 주들이 안 간 경우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의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리터스 반도체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볼게요. 50층에 사람 있어요. 구해주시면 다시는 쳐다도 안 볼게요. 유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5만 원대였던 주가가 12월에는 5천 원대로 뚝 떨어졌죠.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50층까지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차량용과 서브용 인터페이스 IP 공급이라는 리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팹리스의 매출액이 하면서 해외 고객향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CSL 시장 개화가 코앞이다. 미리미리 담으세요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이라고 불리는 이 CXL 사업의 가속들을 내고 있는데요. 퀄리터스 반도체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함께 열어볼게요. 적자라도 상관없다. 연초부터 수주 공시가 이렇게 남았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는 연이어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와 있고요. 적자라도 상관없다. 연초부터 수주 공시 이렇게 많은데 라는 의견 살펴봤고요. 네, 미국과 중국 다 라이선스 계약하는데 둘이 싸워도 상관없지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기업들도 라이선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함께 보시죠. 중요한 시기는 맞음이라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꺾이는 지점이 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인사이트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클리오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12월부터 오르긴 했다고 내려온 게 얼마인데 이제 오른 거냐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4만 5천 원대였던 주가가 12월에는 1만 5천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해주면서 현재 주가는 1만 8천 원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더 많이 올라줘야 된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리포트 한 번에 몰려온 성장통이란 리포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부진은 SFC 신제품 출시 이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낮은 마녀공장이 3천억 원에 팔리는데 여기 시총 5천억 원은 돼야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녀공장이 3,700억 원의 몸값으로 KL 파트너사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비해서 클리오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서 아쉽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연기금은 대체 얼마에 샀길래 아직도 파냐 올라와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대량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관세 때문에 북미 시장 노리기도 쉽지 않을 걸이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클리오가 미국의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북미 시장에 대해서 공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의견도 읽어볼게요. 네, 시간과의 싸움이요 이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물을 더 소화해야 한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먼저 퀄리터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사실 전 저점과 따지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한 2배, 3배 가까이. 그런데 당장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도
5만 원대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퀄리티에서 반도체는 이제 주주분께서 적자라도 상관없다고 아주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투자 포인트가 이어질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통신 반도체, 광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초반에 한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차트를 만들었을 때 새롭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가 가격이 시작 가격이 한 28,000원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는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고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바닥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서 이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시작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2,000원대에 먼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리뷰를 통해서도 2차 목표가 충분히 제시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우선은 1차 목표가 22,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는 14,000원대 잡고 리스크는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오로 가보겠습니다. 클리오 역시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워낙 이제 바닥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화장품 종목들 중에 뭐 CNC 인터내셔널도 그랬고요, 클리오도 그랬고 상당히 고점들이 많이 지금 내려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을 다 똑같은 이유로 빠졌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은 진짜 실제로 뭐 지금 매출이 좀 줄고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진 종목들이 있고 클리오처럼 오히려 반대로 화장품주가 잠시 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을 때 그리고 중국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그때 함께 다 같이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단기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을 좀 주는 게 바로 이런 클리오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아까 질문을 좀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지금 MZ 세대들한테 지금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Z 세대들이 돈을 굉장히 아끼고 정말 퀄리티 좋은데 가격 싼 제품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탑급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일본일 정도로 지금 일본 시장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요. 중국 매출 비중만 조금 너무 높은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만 올라가고 있는 회사라면 화장품주도 계속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리오요. 네, 클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의 이평선과 그다음에 매물 저항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2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